부인 김건희 씨가 드디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. 그러면서 내가 줄리라고? 그러면서 정말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. 자,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이 엑스파일 뭐 내용이니 뭐 이런 거 오래전부터 알고 또 뭐 많이 떠있기도 하죠.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. 자, 이 요점은 뭐냐? 우리 아주 깨끗하게 하자고요. 첫째, 줄리가 르네상스 호텔 밑에 있는 볼케이노 이 화산 거기에 에이스 호스테스였다. 그래서 줄리는 그 조모 회장이 하는 그 호텔에서 이 밑에 있는 에이스급의 룸살롱의 에이스 호스테스로서 여러분 요즘 뭐 템프로 쩌뭐 이런 거 아시죠? 템프로 호스테스로서 거기에서 손님을 접대했고 또 윤석열을 소개해 준 것도 그 조모 회장이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드디어 오늘 입을 열고 얘기했습니다. 나는 바빠가지고 줄리를 못했다. 하고 싶어도 줄리를 할 수가 없었다. 석사도 자기가 2개도 땄고 또 박사도 땄고 그래서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데 가서 호스테스를 하느냐.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.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. 그리고 다 가짜로 판명 날 거다. 그리고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. 그래서 억울하다. 기가 막히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김건희 씨의 말을 여러분 믿습니다. 저도 한때는요, 또 뭐 휘둘리고 거기서 있었대는데 비슷한 사람 봤대는데 뭐 그때도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왔대는데 근데 또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이래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예쁘장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템프로에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.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기 볼케이노라는 이 룸살롱에서 봤으면 온갖 남자들이 다 봤을 텐데 그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한테는 얘기 못하겠지만 남자끼리는 다 얘기할 거 아니겠냐. 그래서 아니라고 아주 많이 좀 룸살롱 출입이 잦은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 가운데도 룸살롱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걸로 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. 자,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다. 그래서 일 중독이고 또 이런 거에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대응을 안 했다.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랍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쪼잔하게 막 이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털털하고 남자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윤석열이 오히려 집에서는 여성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서 뭐 장보기 하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게 취미고 그다음에 고양이 털 깎아야 된다고 집에서 뭐 하냐고 데리고 산책하라고 거의 이제 김건희 씨 말이 하면은 이 일단 국민 마당새가 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건희 마당새인가 봐요. 내 사모님 뭐 이러면서 걔 데리고 나가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나는 호스테스 줄리가 아니다. 이건 김건희 씨가 딱 얘기했습니다. 이제 나와 보라고 해봐요. 김건희 씨 같은 줄리한테 접대받은 남자 나와 보라고. 정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2번째는 김건희 씨가 말하자면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. 뭐 자기가 이 전도 유망한 검사하고 여행도 같이 갔고 동거도 했고 내연애 관계였다. 그런데 그 출입국 기록을 지워버렸다. 뭐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검사하고 또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뭐 셋이서 같이 여행도 갔었다. 뭐 이거 가지고 그동안에 검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하느냐? 아니 어떻게 공권력을 동원을 해갖고 출입국 기록을 없앨 수가 있냐? 이건 여러분 없앨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. 예를 들면 김학의를요, 검사가 그 이규현이 가짜로 말하자면 그 사건 일지를 조작을 해갖고 김학의를 못 나가게 하는 거. 그 사전엔 할 수 있지만 김학의가 일단 나가는 출입국 딱 찍히고 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
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억울한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이 내가 공무원 부인으로서 9년을 살았다.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할 거고 이런 거에 국민들이 막 이 쏠리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될 거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매우 제가 보니까 김건희 씨가 굉장히 조리 있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사람들 또 오늘 추미애가 그랬죠. 자기도 뭐 줄리에 대해서 뭐 들은 적이 있다 이러면서 윤희 대권이 가려면은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해라. 추미애 씨도 남편 그렇게 술 주사 뭐 이런 깽판 이런 것도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. 네. 자,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신 게 이동훈일 거예요. 이동훈이 업자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. 그 다음에 모 앵커, 뭐 이응자로 이응 뭐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골프채를 받았다. 이거 골프채 받으면 안 됩니다. 아마 그 골프채 가격은 1,000만 원대는 될 거예요. 뭐 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. 벌써 뭐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난다.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이 오늘 됐으니까 그때 벌써부터 이제 알았을 것 같아요. 이동훈이.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물러났고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는 절대로 내가 말하자면은 이 골프채 받아가지고 이 얘기는 자존심상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윤석열은 아마 붙잡았고요. 자 이제부터는요 뭐 자기가 쓰던 사람을 열흘 만에 잘랐다 이런 말은 이제 못하는 거죠 여러분. 또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그 남초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들은 소문을 글을 봤어요. 이거는 소문이 아니라 딱 이제 뭐 사진까지 뭐 다 올리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암에 걸려서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답니다. 그런데 이제 첫날 빈소를 차리고 보니까 휑하죠. 그리고 애들도 어리고 먹고 살 수도 없고 이래서 가족들이 막 울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그냥 윤석열 총장의 이 꽃다발을 비롯했고 화환을 비롯해갖고 그냥 꽉 들이찼다는 겁니다. 그리고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.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몇백만 원을 봉투에 넣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유족의 자녀들은 공부하는 데라든가 경제적으로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게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아마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. 팬데믹만 아니면 내가 갈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미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 따스함. 사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은 안 해봤지만 저는 정말 대통령 되면 잘할 자신이 옛날부터 있었어요. 왜? 대통령 별거 아닙니다. 자기가 빚을 안 져서 그냥 사람들 아주 유능한 사람만 뽑아서 적재적소에 앉히면 돼요.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파워먼트를 자네가 알아서 하게 확실하게 한 겁니다. 두 번째, 나라의 이익이 뭔가. 이 노태우 대통령도 재평가 받아야 됩니다.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길과 수출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넓혀진 거예요. 또 이명박 대통령도 자 정말 큰일 했어요. 리만 사태 다른 나라들이 다 픽픽 쓰러지고 다 집 나가고 우리가 제2의 IMF로 겪을 뻔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막은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. 자, 그러니까 대통령 쉬워요.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사람 안 치고 뭐가 국익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,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러면 됩니다. 그리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. 윤석열처럼 진짜 청소하는 이모님한테도 저 이모님이라고 한 거 참 싫은데 왜 청소하는 분이나 뭐 이 음식점에서는 다 이모님이라고 불러요. 고모님이라고 불러도 뭐 그냥 똑같은데 그냥 그런 아주머님들한테도 다정하게 말을 걸고 그래서 윤석열 형님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형님 같은 대통령 그걸로 좋습니다.
저는 뭐 오빠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질 않거든요. 오빠도 없거니와 남자들한테 오빠라고 하는 걸 싫어하는데 진짜 형님 같은 이 대통령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다 깔끔하게 많이 정리가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의 시간이 오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